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 미셸 스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 이름은 박은주 님이고요. 이분이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원 의원이고 이번에 트럼프 2기에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스틸 의원을 주한대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을 했고 대부분 이분의 지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박은주 님이 미셸 스틸 의원이 이번 주한 미국 대사로 완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틸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미국 민주당의 주도 아래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막 이렇게 퍼뜨려서 했는데 결국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 편에서 이 소추안을 반대했던 인물 중 한 분으로 이 미셸 스틸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런 선거에 대한 2020년 에서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본인도 2024년 연방 하원 의원에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현장 투표에서 굉장히 우세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역전을 당해서 패배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와 완전히 같은 편이고 완전히 최측근 정도 되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박은주 미셸 스틸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 특히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봤고 이제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봤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얼마나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공격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깎아내렸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다 드러내주는 영화가 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상영이 된 게 아닌 거 아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상영이 됐었는데 바로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상영회를 개최한 장본인이 바로 이 미셸 스틸 의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활동을 했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23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직접 연락도 하신 적이 있어요. 서신을 보내셨는데 한미일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셨고 공개 서한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주 미국의 공화당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아주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측의 인물이 바로 이 미셸 스틸 박은주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진짜 찐 보수 우파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황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서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미국 내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통로가 사실 또 미국 주한 대사거든요. 이분이 또 되면 너무 새로운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책이 생기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의 무결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FBI 국장 캐시 파텔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2기에 각종 내각이나 어떤 인사들이 다 이런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요. 이미 1월 7일부터는
이런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한테 이양을 받기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임기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이제 뭐 이어서 한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뛰고 재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더 재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밖에 안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몰아붙일 것이고 취임 첫날부터 모든 것들이 막 바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막 우리나라가 느끼기에 20일 땡 하고부터 막 드라마틱하게 모든 거가 막 바뀌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미국 측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 인사나 어떤 내각의 그런 채워지는 사람들만 봐도 그거를 딱 느낄 수 있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어서 공화당의 한국계 또 그 의원이 있어요. 하원 의원에 한국 분은 아니고 완전 한국계 의원인데 이 영김 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새롭게 그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세력 이 세력이 똑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국과 한국 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중국의 어떤 조작 캠페인에 맞서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트럼프 취임을 왜 기다리나요?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의원 초대를 아무도 안 했죠. 민주당 의원 초대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취임식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탄핵 반대를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도움이 또 절실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나온 미셸 스틸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하원 영김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이게 더힐 기고문에 올라왔어요.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라고 하는 곳인데 특히 지금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 한국과 미국,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영김 의원이 말하기를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이 동맹은 정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을 넘어서 이런 당을 넘어서 정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국힘 일부 의원들 국힘도 사실 일부라고 하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탄핵 반대 표만 던졌을 뿐이지 정말 그 속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내각제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미국, 한국 동맹을 넘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까지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6개 야당, 민주당뿐만 아니죠. 뭐 조국 혁신당도 있을 것이고 6개 야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에 1차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 적대시한 거. 우리 위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 있죠? 네, 그거를 적대시하고 제 유튜브에서 이게 요즘 그 제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적대시하고 이런 거를 탄핵 소추안에 썼다는 거를 이 영김 하원 의원이 정확하게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기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또 이런 탄핵 주도 세력과 같은 세력이 한국 전쟁을 종전하려고 하고 있다. 종전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좌파 세력들이 종전을 하고 계속해서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게 주한미군의
있어야 될 이유를 좀 약화시켜버려요. 종전 선언을 하면. 물론 우리나라가 문재인 때 진짜 막 종전 선언하고 막 평화 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더 관계가 나빠졌죠. 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기도 하기도 뭐한 그런 곳인데 정말 이번에 영김 의원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게도 있지만 이게 종전 선언에 있어서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종전 선언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해체나 뭐 한미 연합 사령부 이런 거에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이게 바로 좌파들의 전략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것을 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언론의 편향성 문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건데 미국을 비롯한 이제 언론 보도가 탄핵 어떤 그 탄핵 찬성 집회도 있고 탄핵 반대 집회도 있는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도 그렇다고 해요. 이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고 특히 뭐 MBC나 JTBC 같은 YTN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촬영을 해놓고 탄핵 찬성 집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솔직히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이 이러한 모습을 좀 외면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라이브도 해주시고 이러한 그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언론에 보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를 이제 그 보통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만 뭐 폭스뉴스나 뭐 CNBC나 NHK나 이런 곳에 제보를 했었는데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제보를 했었죠. 내각제 개헌 관련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 영상 내용을 그냥 찍을 때마다 요약을 해서 그냥 매번 보내려고 합니다. 뭐 보든 안 보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영김 의원이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분도 완전 공화당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릭 스콧이라는 상원 의원은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난 13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항공모함 배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한 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한국을 돕는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탄핵 찬성 집회에 돕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보수주의, 어떤 보수 우파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돕겠다.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돕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계속해서 미국만 이렇게 뭐 바라고 미국만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거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연히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인사들이 다 선거에 대한 무결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2항이 시작이 됐어요. 1월 7일부로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 2기로 가는 지금 그 완전한 과도기 시기가 한 2주 정도 됩니다. 1월 20일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더 길 수 있겠는데 재밌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너무 재밌고, 며칠 전에는 그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가 이 채널을 이분을 좀 패러디해서 따라했죠. 이 일론 머스크 분도 그 본인의 트위터 X 계정에 한국의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쟁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보통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이 문제가 일어난 본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지금은 단순히 뭐 테슬라의 회장, 뭐 뉴럴링크의 회장 이런 분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완전히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 효율부의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장관이 됐고 완전 트럼프의 최측근이 됐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또 인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동시에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헌법재판소 앞이나 광화문 앞이나 관저 앞이나 이렇게 모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폭스뉴스에 또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진이랑 이런 것도 제보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거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외신에 알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에 대한 영상도 몇 번 찍고,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는데,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뭐 동아일보 조중동도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지금은 믿을 게 못 되고 뭐 내각제를 하려고 막 간보고 계속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속 간보는 언론들로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좀 먹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제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곳에 제보를 한다기보다 차라리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어떤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게 맞겠다 싶고 또 일론 머스크의 계정도 제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IA도 정말 잘 이용했었는데 뭐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좀 퍼달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뭐 어떤 형태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집회 나와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이었습니다.